치아에 붙어있는 장치와 철사 때문에 충치와 잇몸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이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잇몸이 영구적으로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교정을 하기 전에도 치아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라서 한 번 하면 다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더했습니다. 맞아요. 교정치료 받기 전에 환자분들이 가장 교정치료를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이 부작용 때문이죠. 오늘은 교정치료 부작용의 측면에서 투명 교정과 철길 교정에서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투명 교정 장치 중에서 인비절라인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교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선 가장 흔한 게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교정 중에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생깁니다. 인비절라인은 장치를 빼둔 상태로 양치질을 교정 전과 똑같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치실이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구강 관리가 용이해요. 철길 교정은 치아에 붙어있는 장치와 그리고 철사 때문에 칫솔모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기가 어렵죠. 또 치실을 넣으려고 하면 철사에 걸려서 끝까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길 교정할 때 충치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뿐만 아니라 철길 교정에서는 브라켓 장치가 잇몸과 굉장히 가깝게 붙은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가 짧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교정 기간 중에 잇몸이 부어오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치아에 장치가 붙지를 않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인비절라인에서도 치아에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하얀 조각들을 붙이기는 하는데 부피가 훨씬 작고 구조가 심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브라켓처럼 잇몸 염증이나 충치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철사 교정을 할 때는 잇몸이 붓거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어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원장님? 그 다음 부작용은 좀 더 심각한 것들인데 잇몸이 영구적으로 내려간다든지 또 치아 뿌리가 영구적으로 좀 짧아지는 치근 흡수라든지 이건 사실 원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한 부분들이고 인비절라인을 하냐 철길 교정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부작용은 보통 치아를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즉 앞궁이 넓어지는 앞궁 바깥쪽으로 무리하게 밀어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는 가만히 있는데 치아만 바깥으로 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뼈 바깥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인비절라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철길 교정 중에 치아가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게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 잇몸이 막 그렇게 변하는 거는 너무 무서운 부작용이네요.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치근 흡수도 마찬가지예요. 치근 흡수가 언제 잘 생기냐면 치아가 움직이다가 치아 뿌리가 잇몸뼈의 테두리를 이루는 이 단단하고 치밀한 피질골이라는 구조랑 닿으면 치근 흡수가 좀 더 잘 일어납니다. 경험상 인비절라인이 철사 교정보다는 치근 흡수가 조금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비절라인은 처음에 CT를 찍어요. 이 CT를 구강 스캔에서 얻은 3D 치아 모형과 함께 중첩시킨 상태가 이런 시뮬레이션 형태로 시각화돼서 나오거든요. 이걸로 원장님이 치아를 하나하나 피질골에 치아 뿌리가 닿지 않게 움직여가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요. 치아 뿌리와 이 치근 흡수의 원흉이 되는 피질골과의 거리 또는 닿아 있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철길 교정보다는 경험상 치근 흡수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엄청 자세하게 설계가 돼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은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교정의 한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치아는 가지런해졌는데 이 잇몸이 내려가서 보이는 까만 틈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것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부위나 이 까만 삼각형의 사이즈나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하든 철길 교정을 하든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교정 후의 잇몸 상태나 치아 배열은 어떤 걸로 교정을 했던 똑같으니까요. 부작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안 보이던 게 교정 후에 치아가 가지런해지면서 보이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걸 없애는 방법이나 시기에 인비절라인과 철길 교정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애려면 이 치간 삭제라고 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을 내고 이 틈을 다시 좁히는 과정으로 해결을 해요. 인비절라인은 원장님이 처음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사이즈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지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시각적으로 예측이 다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치간 삭제를 하는 부위와 양도 미리 전부 다 정해놓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 부위에는 0.2mm의 치간 삭제를 배치를 하고, 또 저 부위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크게 생길 것 같으니까 0.4mm의 치간 삭제를 해야 블랙 트라이앵글이 최소화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철길 교정에서는 보통 처음부터 정해놓지는 않고 치료 중간중간 발생한 블랙 트라이앵글 부위에 따라서 치간 삭제도 중간중간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합니다. 이런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혹시 교정하다가 턱 관절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 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나요? 제 지인 중에 교정 중에 이갈이가 심해졌다고 한 경우가 있어서요. 네, 교정치료 중에 이를 악무는 버릇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거나 아니면 이갈이가 심해지거나 턱관절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정으로 치아를 움직여 놓으면 처음에는 치아가 잘 맞물렸는데 이 맞물리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교합이 변하게 돼요. 이 때문에 턱이 물리는 게 불편해지고 턱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증상에 따라서 턱관절 치료를 병행해야 되고요. 증상이 만약에 정말 심하다면 구강내과라는 턱관절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교정치료가 끝나고 교합이 다시 좋아지고 안정화가 되면 괜찮아집니다. 특히 인비절라인 교정은 철길 교정과 다르게 이 투명 장치가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 사이에 씹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치를 끼면 턱이 약간 장치 두께만큼 덜 다물리게 돼요. 장치 두께만큼 어금니 쪽에서 먼저 닿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교정으로 교합이 바뀌어서 어금니가 잘 안 물리고 불편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턱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정 과정의 일부이고 참고 인내하시면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불편감이니 이것 때문에 인비절라인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부작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정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내가 믿음이 가는 좋은 원장님을 만났다면 원장님 믿고 따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